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135만 2,230원이 됩니다. 오늘은 널 만나고 싶어. 내일을 함께 꿈꾸고 싶어.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따뜻한 방에서 쉬고 싶어. 오늘도 열심히 일했지만 월급은 통장을 스쳐만 가네. 왜 우린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자꾸만 가난해져 가는 걸까?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어.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어.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내 임금 우리 사회 기준임금.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있어.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어. 우리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어.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내 임금 우리 사회 기준임금.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내 임금 우리 사회 기준임금.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내 임금 우리 사회 기준임금. 올려라 올려 최저임금.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사람답게 사는 그날까지.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 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여성 노동편 첫 회를 시작합니다. 우! 안녕하세요. 을들의 당나귀기 여성 노동편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 여성 노동자회 배진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인 은수미, 중원 은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즌2 노동편에도 함께하게 된 한국여성노동자회 지혜입니다. 영원 지혜라고 불러주세요. 네. 한국 여성 노동자회의 영원. 우리 순수 영혼의 결정체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오늘 1편 대망의 첫 방송입니다. 들으신 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을들의 당나귀기 줄여서 을당 무려 시즌2입니다. 을당 시즌1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떤 팟캐스트였나요?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큰 의미가 있는 아주 중요한 시즌1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물론 팟빵순위 100이 바뀌었죠. 네. 아니 100위 안으로 들기 정말 힘들어요. 네, 맞아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희가 뭐 한 400위에서부터 이제 800위 사이 그 정도 다 갔다 했었는데
제가 되게 슬펐던 게 뭐냐면은 그 왜 이미 방송이 끝난 법륜스님의 방송에조차 밀렸다는. 뭐 법륜스님이 워낙 잘하시고 그죠. 열심히 워낙 사람들이, 인지도가 예. 있으시니까 뭐 거기다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긴 예. 하겠습니다만 좀 슬펐어요. 네, 어쨌든 뭐 그전 시즌 1은 활동가용 방송이냐, 뭐 EBS 서브 브랜드냐,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었어요. 뭐 듣다 보면 끄고 싶고 자고 싶었던 방송, 노트랑 볼펜을 들고서 들어야 했던 방송. 네, 인정합니다. 재미없었어요. 하지만 시즌 2는 완전히 바꿔서 재밌는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페미니즘 관점으로 노동을 물고 뜯고 씹어보는 방송. 그래서 우리 이번 시즌 2의 목표가 청취자를 꼬셔서 팟빵 100위 안으로 진입하라. 우후 100위. 네, 그래서 시즌 2는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을당 시즌 1에 딱 한 번인가 출연한 적이 있었던 것 네네. 같은데요. 이번에는 일단 고정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네. 여성 노동편은 제가 고정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 은숨이 알고 있는 분들께 꼭 부탁드려요. 우선 이 방송 들으면 무조건 입소문 내기. 네. 두 번째 입소문 내고 나서 여성 노동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좀 얘기하면 좋겠는가? 페북이나 트윗에 또 의견 주시기 네. 이런 것도 함께 좀 해주셨으면 무척 고맙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들으시고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업로드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저희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네, 아주 중요한 예, 네, 예, 예. 포인트입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낙선의 아이콘이죠. 낙선도 아이콘이 있으니까. 중원수미님. 예. 네. 저는 근데 낙선을 하고서 이렇게 바쁜 분은 처음 봬요. 보통 뭐 일정이 뭐 하루에 뭐 여러 수십 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보통은 좀 쉬기도 하고 실패에 대한 와신 상담 뭐 이런 것 좀 하면서 일단 집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우선 저는 실패했다는 생각 안 하고요. 네. 그냥 저희 정치적 도전, 음. 특히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정치적 도전은 고고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뭐 휴가도 가고 할 텐데 그럴 시간이 당분간은 좀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난주 일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인가 청년 유니언에서 토크 콘서트 나와달라 그래서 급하게 갔는데요. 거기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뭐 하고 사세요? 이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여러분 저와 함께 혁명하실래요? 요런 제안을 가지고 전국을 도는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청을 받아서 가는 특강이고 제가 네네. 아직 기획할 만한 능력은 안 되는데 음. 월 그것만 해도 그냥 10번에서 12번 정도 전국을 돌아야 되니까 6월 마지막 특강은 포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책도 쓰자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뭐 팟빵이나 여기 이런 을당처럼 또 팟캐스트 좀 나와달라는 것도 있고 또 지역위원장이기도 해서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노동 문제 중에서도 특히 여성 노동 문제도 좀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성노동 아주 중요하죠. 예. 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다시 한번 외치고 갈 것은 혁명은 수미, 도전은 수미. 중원은 수미. 네. 네. 모든 것은 수미로 돌아간다. 자, 우리 순수 영혼의 결정체, 우리 영혼지혜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가 최저임금 결정하는 시기여서 최저임금 관련한 활동들을 지금 한국여성노동자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것과 더불어 지금 현안들이 자꾸 뻥뻥 터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응하느라 정말 발에 정신이 땀이 없다. 나게 진짜 쫓아다니고 있고요. 휴가 안 가세요? 휴가요. 글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방송이 업로드되면 끝났겠지만 저희가 이제 또 후원 행사를 하고 있어서 그거 준비하느라 다들 활동가들이 정말 너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가 참 이상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뭐 생전 뭐 다 없어진 줄 알았는 결혼 퇴직제가 스멀스멀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질 않나. 무슨 모집 채용에서 뭐 그것도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그것도 프랑스에서 뭐 키 내놔라, 몸무게 내놔라, 전신사진 보내라, 통역을 뽑으면서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그것도 얼마 전에 또 삼성물산, 삼성물산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간 여성 노동자에게
이 육아휴직을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불이익에 대해서 어떤 항의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서를 쓰게 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져가지고 아우 저희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이고 한 분이 더 계세요. 원래는 네 원래는 한 분이 더 계신데 첫 밤부터 펑크죠. 네 이분 어디 가셨나요? 이분은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나랑 기자님이세요. 나랑님은 과로사가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독립 언론인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서 노동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하시는 기자님이신데요.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당 시즌 2를 좀 함께 만들어 가자고 출연을 부탁드렸고요. 앞으로 현장 이야기뿐 아니라 일다의 은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함께 자리하지 못하셨어요. 지금은 휴가로 이 땅이 아닌 곳에 계십니다. 한 달간. 그것도, 예, 맞아요. 한 한 달 달간. 동안요. 네. 우리는 휴가를 보장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펑크 내는 것까지도 그렇죠. 예, 네. 용인을 해드렸습니다. 네. 뭐 이 중요한 행복 추구권을 우리가 막을 권리가 네, 없죠. 예. 뭐 근데 사실 자세한 거는 오시면 탈탈 털어드릴게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휴가권 중요하죠. 사실은 나랑 기자님 때문에 우리 다음 방송 휴가와 노동 시간으로 하자라는 네. 제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껄핏하면 뭐 독일, 네덜란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독일과 네덜란드 우리나라보다 3달을 더 적게 일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3달이 더 휴가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지 그럼요. 비교하지 말고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노동 시간도 훨씬 짧죠. 예.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슈슈슈 연호슈 여성 노동 이슈 슈슈슈. 연어슈. 네 오늘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예, 최저임금이죠. 임금이 이제 슈크림처럼 달콤하죠. 네, 먹을수록 이제 행복하듯이 이제 받을수록 즐거워지는 게 임금인데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통장을 그냥 스쳐가지 않습니까? 우리 살림살이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중원수미님 좀 어떠세요?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저야 국회의원에서 똑 떨어졌으니 이제는 자영업 신분이 돼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한 가지 더 좋아진 건 시민들하고 접촉면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할 때 제가 보통 33번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타러 올라가면 이제 기사 아저씨 분들부터 먼저 서로 이제 알아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지하철에서도 인사하고 하다 보니 살림살이에 대해서 더 이제 관심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이렇게 구분을 해요. 네. 그때 제가 가끔 이제 문제를 낸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상류층 맨 밑바닥 그 임금이 얼마일까요? 급여가 얼마일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간혹 했었거든요. 연봉으로? 예, 연봉으로. 음. 얼마일 것 같아요? 상류층 맨 밑배선. 그냥 제가 답 드릴게요. 3,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놀랍죠?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놀랍죠. 음. 3천 그러니까 2015년 연말정산에서 3,500만 원을 넘으신 분은 상류층이세요. 그래서 상류층이 연봉 3,500만 원에서 연봉 200억, 300억까지 있다.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상류층 별거 아닙니다. 지금 다들 놀라실 거예요. 내가 상류층이야? 네. 상상이 안 가죠. 그러면 나머지 중하위층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연봉 3,500이 안 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65% 거의 70%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긴 이제 여성 노동자들 임금이 굉장히 낮잖아요. 예. 굉장히 낮은데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가 특히 더 낮아가지고 예. 보통 비정규직 평균 임금이 제가 봤더니 124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여성 비정규직이. 그러니까 예.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거나 그 음. 정도 수준을 딱 찍어주는 거죠. 정말 놀라웠던 게 올 3월 통계를 보면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요. 그런가요? 예, 하긴 처음 최저임금이면 봤어요, 저는. 월 예. 126만 원이어야 되네. 그렇죠. 예. 124만 원이면 2만 원이 안 되는 네, 거네요. 네. 심각하다 정말. 그래서 제가 시간을 봤더니 39시간이에요. 아. 39시간인데 1시간 빠졌다고 이게 이렇게 빠지나 싶은 생각이 드는 한편에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임금이 점점 낮아지고 있구나. 왜냐면 예전에는 어쨌든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았거든요. 예. 근데 참 심각하죠. 예. 예. 자, 대한민국 대표 최저임금 사업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 주 40시간 일하면 126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한국연호 올해 기본급은 12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경력을 가산해 주기는 하는데 정말 적은 양이죠. 조금이죠, 조금. 그러니까 사회단체 일하시는 음. 분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죠. 그러니까 명예와 꿈을 먹고 살긴 하지만 사실 임금 굉장히 적어서 우리 영혼 지혜 씨처럼 오랫동안 일해주신 분들이 너무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존엄과 인권과 명예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러세요. 야, 니네는 다른 사람 노동권 지켜준다면서 니네 노동권은 지키고 사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저희는 사실 이제 돈은 많이 못 드리는데 이제 그 휴가는 넉넉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 없으면 휴가를 못 갑니다. 그래도 그렇죠. 합니다. 네, 이제 근데 통장에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은 저는 살짝 이제 흔적을 남기고 이틀 뒤에 다 사라져요. 전 그래도 5일은 버티는데 아 왜요? 카드 결제를 말일로 해놨거든요. 아. 25일이 아니라. 그런 방법이 있군요. 카드 결제를 다 25일 이후로 한다. 아, 카드 결제를 말일로 옮겨야겠어요, 이제. 자, 이제 사실 여성 노동자회는 말이죠. 이제 대표와 신입 활동가 사이에 이제 평등은 임금에서부터 뭐 요런 모토라고나 할까요? 모토 아닌? 예. 사실 저도 활동가들 월급 팍팍 올려주고 싶죠. 뭐 제 월급이라고 뭐 그렇게 받는 거 좋겠어요. 근데 네. 사실 저희 같은 단체들은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그래도 우리 중원 수민님처럼 후원을 끊지 않고 꾸준히 후원을 해주시는 후원자님 덕분에 합니다. 예. 저 사실 이번에 고민 많았어요. 아, 제가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금까지 후원을 11조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요. 제가 이제 신자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항상 자동이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의원으로 통장에 찍히는 돈이 900만 원 정도 있으면 월 한 7, 80만 원은 그러니까 900만 원이 월 찍히면 그것의 한 10% 11조는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러니까 한 30개 이상의 단체 그러니까 점점 더 늘었어요. 심지어 제가 민주노총도 후원을 했더라고요. 10년 이상을. 그러니까 이걸 자도 CMS로 해놓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10여 년 넘게 그러다가 이번에 완전히 이 백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역시 후원금부터 자르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따져본 거예요. 따져보다가 다 자르지는 못하고 제가 남겨둔 데가 있어요. 연어. 여성 노동자가 비정규직 쪽이나 청년들 쪽만 남겨둔다. 네. 그래서 여성 노동자회, 뭐 청년 유니언, 알바 청년 유니언은 제가 그러니까 유니언 하나하고 다른데 유니언이 하는 사업 하나에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잘랐고요. 이렇게 몇 군데 빼놓고는 다 끊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급여가 정상화되면 다시 좀 더 후원 확대하겠지만 연호 후원은 계속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국여성 네. 노동자회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터넷에서 한국여성 노동자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거기 안내에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메인 페이지에 후원하기라는 메뉴를 크게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박아놨죠. 들어오셔서 안내에 따라서 저희 후원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시고요. 혹시 어려우신 분은 전화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전화번호는 325-6822이고요. 안내 멘트가 나오실 때 3번을 눌러주세요. 네, 영원 지혜님은 바로 받으십니다. 예, 이제 그런 여성 노동자회이기 때문에 다른 활동보다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할 때면 우리 활동가들의 눈이 더욱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저임금은 거의 우리 자신의 문제니까요. 예. 사실 이제 최저임금은 그거 아래로는 줘서는 안 되는 임금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것만 주는 최고임금 그렇게 지금 예, 적용이 인식이 되고 되고 있어요. 있죠. 예. 최저임금법에서 밝히고 있는 목적은 이렇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마 126만 원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또 월세가 올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장바구니를 따지면 월세가 보통 학생들도 4, 50만 원을 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 60만 원 월세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을 집값 그러니까 월세부터 시작해서 뭐 전기값 어쩌고저쩌고 내고 나면 나머지 반인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서 20만 원도 교통비로 나가잖아요. 교통비로 나가고 식대로 나가면 사실은 남는 돈이 없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중원에서 선거를 해보니까 투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들 이게 놀라는데 15분 내지 1시간 정도면 투표를 하면 되는데 그게 본인은 일당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침 일찍서부터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하려고 하면 일당 전체를 포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5만 6천 원에서 8만 원 정도 일당을 포기해야 되니 그러니까 본인이 투표할 수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1만 원 올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노동계의 요구가 최저임금 1만 원이에요. 근데 아직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동결 요구가 10년째예요. 10년째. 매번 동결이요, 매번. 근데 이 경영계에서 동결 이유로 되는 게 영세 사업자들이 다 죽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영세 사업자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임대료나 뭐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 수수료 이런 거잖아요. 근데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 비중은 별로 높지 않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영세 사업주들과 노동자들이 연대를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맘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임대료 상한제 도입과 프랜차이즈 수수료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영계는 늘 영세 자영업자들 핑계를 댔지만 아닌 걸로 결론이 난 거죠. 이제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만 봐도 우리나라가 참 장사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저희 그 사무실이 있는 홍대 앞만 봐도 상가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아니, 그래서 요즘 젠트리피케이션 그렇죠. 저항 네. 운동이 일어나고 네.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기 번영시켜 놓으면 거기서 상가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서 계속 밀려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대 뒤에 있었던 그들이 요즘 상수역 뒤쪽으로 밀려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최저임금 패키지 정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자영업, 영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의 뭐 사회보장료에 대해서 전면적인 지원서부터 시작해서 임대료 문제까지를 해결하는 전 패키지 정책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현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임대차 계약을 굉장히 10년 이렇게 장기간 보호해주고 임대료 비율도 제한해요. 그러니까 1년에 뭐 몇 프로 이상은 못 올린다. 이런 거 우리나라 좀 도입을 해야지 먹고 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20대 국회의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야당이 점령한 국회에서 요게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다 죽자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려면 중소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찌 됐든 그 경제하시는 분들의 임무예요. 저는 그건 반드시 그래서 해달라. 최저임금만 올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뭐가 힘드신지 그걸 같이 올리자. 그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노동자들과 그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제 연대를 했다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근데 이제 내년도에 적용돼야 되는 최저임금이 이제 지금쯤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또 넘겼죠. 네. 법정 시한을. 네.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예. 네. 경영계는 여전히 뭐 6,03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걸었고 노동계는 1만 원을 내놓았는데 아직 팽팽하게 힘겨루기 중입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10년째 동결 얘기를 제가 계속 들어요. 근데 제가 하나 따져보고 싶은 게 그러면 그것도 좋아.
그래 나라가 힘들어서 경제가 힘들어서 동결하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업이 힘들고 나라가 힘들 때 사용주들은 동결했냐?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게 2014년 15년 통계가 나왔어요. 그나마 이 통계를 들여보게 된 게 그러니까 등기 이사 5억 원 이상 등기 이사의 임금을 공개하기로 법이 통과돼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임금은 그냥 다 들여봐. 유리지갑이어서 네. 누구나. 근데 우리가 경영계의 임금은 못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간신히 법이 통과돼서 들여다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장 주식이 떨어진 그러니까 매출이 마이너스였던 그런 기업 30개가 있었는데 그 30개 기업이 마이너스 40% 정도 떨어질 때 그러면 경영진 임금이 마이너스였냐 혹은 최소한 동결이라도 됐냐 저는 아니라는 플러스라고 거예요. 예. 한 표. 플러스 10%쯤 됐고요. 그중에 15개 기업은 약 38% 수익이 떨어졌는데 본인의 임금을 30%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힘들어서 구조조정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 회사들이 사람들을 뭐 몇천 명씩 잘라내기도 한 그런 사업장에서 5% 10% 심지어는 30%까지 올려놓으면서 노동자들 임금 올리자고 하니까 동결을 외치는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염치 없고 뻔뻔한지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직원들 평균 연봉하고 사장 연봉하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삼성전자예요. 예. 삼성전자가 사장이 149억이더라고요, 네. 연봉이. 149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삼성이 평균 임금이 높잖아요. 1억 네. 정도 돼요. 1억 100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9억이어서 이번에 심상정 의원께서 그러지 않아도 저도 19대 국회 때 최고임금 상한제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거 이제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네, 해가지고 30배 정도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외국에서도 그 법들이 물론 지금은 다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는 최고임금과 최저임금 1대 11로 하자. 그다음에 독일하고 프랑스에서는 평균 임금하고 최고 임금을 1대 20으로 하자라는 법안들을 만들기도 했고 뭐 부결되기도 하기도 했지만 전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드디어 살찐 고양이법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탄생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발의가 된 것으로 논의라도 좀 해보자. 이제 시작인 이제 거죠. 네. 이제 좀 던져야 될 때가 네.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사용자 위원들이 좀 뜬금없는 주장을 들고 나왔는데 업종별 차등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7개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덜 줘도 되게 해달라는 요구인데요. 그 이유가 7개 업종의 지불 능력이 낮은 사업주가 많다는 것에서 시간제 노동자 등 생계형이 아니라 용돈벌이형 노동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이 차등 지급을 하게 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게 두 가지 때문에 기가 막힌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 7개 업종이 지불 능력이 낮은 이유가 프랜차이즈가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사가 많이 뜯어가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많이 뜯어가서 지불 능력이 낮은 걸 가지고 최저임금을 더 낮춰라라고 얘기하는 건 악어의 눈물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그때 최저임금 콘서트 할 때 청년 유니언 회원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생계형과 용돈벌이형으로 나누어서 용돈벌이를 하는 알바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마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손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용돈은 아버지가 주는 거지 사장이 주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용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가가 없죠. 네. 그냥 주는 게 용돈인데 용돈이죠. 자기들이 용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시급제 노동이기 때문에 용돈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급제 노동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급제 노동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용돈벌이니 반찬값이니 이런 이상한 핑계들을 대가면서 임금을 더 낮추겠다라고 하는 수작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6월 29일 날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근로 현장을 방문하셨다 이러면서 인천공항 에어 뭐 하여튼 에어코리아 거기에 가서 시간 선택제 여성 일자리를 늘리자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것도 용돈 버리겠네. 그렇잖아요. 답을 하셔야죠.
그 시간 선택제와 관련해가지고 너무 할 말이 많지만 많지만 예, 다음에 또 한번 이게 시작이 예. 되면은 또 이제 또, 또 훅 넘어가기 예. 때문에 물고 아니면 뜯고 저희 다음에 합시다. 시즌 1을 약간 들어보셔도 선택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것도 보니까 너무 웃긴 게 그 7개 업종에 들어가는 최저임금 영향권 노동자들이 전체 이제 최저임금 영향권 노동자들 10명 중에 10명 중에 6명이에요. 가장 많죠. 예, 거의 60%가 거기다가 넘죠. 자기들이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공부문에 있는 노동자들을 여기서 빼면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노동자들은 10명 중에 7명 정도 돼요. 그리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성 노동자들은 10명 중에 8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 우리나라 업종 분류가 21개인데 21개 중에서 단 7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7개 업종을 낮춤으로 해가지고 최저임금의 전반적인 수준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논의에서는 이 요구는 뭐 폐기되었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또 가지고 올 거거든요. 이게 매년 또 하는 거예요. 네. 2년 작년도 했었고 하여튼 계속 나오는 거여서 전 이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헌법에 그러니까 헌법 32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헌법은 모든 조항에 보면 국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엄할 권리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금은 그 존엄할 권리에 저는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주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사람의 임금을 차등하지 말자. 용돈 벌인지 생계형인지 우리가 알아서 한다. 게임의 규칙은 우리가 정할 테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최저임금 수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 올리면서 자영업하고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릴 건지 이 문제만 같이 논의하자라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근데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 되기 시작한 게 2001년도예요. 맞아요. 예, 그때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상담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이분이 용역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셨는데 하청, 그러니까. 이분이 받는 돈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면서 이렇게 작게 받아도 되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그 용역 여성 노동자들을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나온 게 있죠. 근데 용역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역은 최저입찰제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낮은 입찰 가격을 쓰는 업체가 이를 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춰 써서 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때 한국여성노동자회랑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최저임금을 올려라 라고 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그게 2001년이었나요? 네네. 그게 IMF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라서 욕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그때 욕을 먹진 않았어요. 아, 욕을 그래요? 먹진 않았는데 아. 사람들이 굉장히 생경스럽게 저희를 봤어요. 아, 그렇죠. 예.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때 왜 나라 망한다고 기업 망한다고 근무기까지 해준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희생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뭔가 요구를 한다는 건 좀 생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요구 자체가 생소했다기보다는 요구의 내용이 최저임금 그게 뭐야? 막 이런 그때는 아예 몰랐던 최저임금이라는 예, 개념도. 예. 맞아요. 저 2005년에 처음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기자들한테 네. 비정규직이 뭐예요? 맞아요. 정말 그때가 몰랐어요. 나 음. 그 다음 질문은 파견이 뭐예요? 정말 몰랐어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네. 지금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희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00년에 그 비정규직 여성 권리찾기 운동본부란 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98년도에 IMF가 터지고 나가지고 그때 이제 여성들이 정규직에서 다 떨겨나면서 그때 당시에 IMF가 요구했던 게 노동시장 유연화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성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비정규직으로 됐는데 비정규직이란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했던 거죠. 너무 생소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운동본부 이름으로 붙여도 되냐 마냐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날 비정규직은 정말 그냥 보통 명사가 돼버린
청년은 누구나 비정규직이 되죠. 아니 제가 너무 희한했던 게 이번 환노위의 신보라 의원이라고 네. 청년 뭐 몫으로 새누리당 네, 쪽으로 새누리당. 들어간 네. 의원의 질의가 신문에 났는데 질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왜 공공부문에서 청년 인턴을 채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인턴을 채용하라는 걸 권장한다는 얘긴데 그게 청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청년 인턴만 채용하고 버리라는 거죠, 뭐. 그래서 그걸 왜 공공부문이 안 하느냐. 물론 청년 인턴 채용에 정부 지원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 몫이 그 국회의원으로는 좀 오히려 청년 인턴들이 얼마나 있고 그 인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질문하는 게 청년 몫 비례의원이 그러니까 맞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턴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청년 고용 할당제를 요구하는 요구를 게 하는 게 맞죠.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리 새누리당이라 하더라도 청년 대표신데 좀 희한하다. 어쨌든 제가 뭐 오늘 신문만 난 거여서 한번 네.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네. 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이 42만 1,490원이었어요. 42만. 예. 네. 지금이 126만 원이니까 3분의 1. 네. 그 정도 수준.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27명 위원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영원 네. 선생님? 예.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27명이 결정을 하는데요. 예.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예, 고용노동부 산하이죠. 네네. 예. 노동자를 대표로 하는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 측 대표 9명 그리고 공정한 판단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공익위원 9명 이렇게 27명이 모여서 90일 정도 논의를 하고 6월 말까지 해서 다음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좀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게 우선 이제 고용부 산하에 있는 게 좀 문제라고 봅니다. 고용부가 네. 이게 사용자 측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든 부처 중에 유일하게 그나마 노동자 얘기를 해야 되는 데가 고용부인데 이름도 노동부에서 고용부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고용을 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용을 한 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부서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공익의원 9명인데 도대체 누가 공익이냐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입맛에 맞는 사람이죠. 사람이 공익이에요. 그래서 이 외국에서는 노조의 대표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경우가 노사 공익 혹은 노사정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실 이런 비정규나 청년 대표가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회에서 한시적일지라도 그러니까 노사정이 제대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민주노총도 들어가기가 힘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유가 있으니 한시적일지라도 국회에서 결정하자. 라는 의견이 있고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곳은 국회에서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지 않냐.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노사정을 다 불러서 같이 논의를 하고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 방법을 쓰자라고 전 제안을 드려요. 네. 근데 그 방법이 사실 좀 좋은 게 이건데 이게 장기적인 전략을 봐서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다들 10,000원 올리겠다고 내놓기도 하고 예, 20대 총선 공약이 다들 최저임금 10,000원이었잖아요. 물론 이것이 지나치게 정치적 논리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으시지만 한시적으로 워낙 최저임금이 낮고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시장을 진작시키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한시적 일지라도 좋으니 국회에서 정하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정말. 근데 요럴려면 또 국회에서 또 법을 바꿔야 되죠. 그렇죠. 예.
아니 절차가, 어렵지는 않아요. 네, 절차가 좀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처럼 결정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만약 법을 바꾸기 힘들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권고안을 내면 됩니다. 그 권고안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야가 합의해서 최소한 얼마 이상의 최저임금을 정하라라고 권고안을 내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버리면 그건 국회의 공식적인 권고안이 됩니다.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해보기를 촉구합니다. 환노위에서 이번에. 네, 환노위 의원님들 듣고 계신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여성노동자회 활동가들처럼 법정 최저선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많아요. 이제 2016년 3월 통계인데 최저임금 110% 미만을 받는 노동자들이 34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성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글쎄요. 꽤 많을 많을 거다. 것 같아요. 추정은 할 수 있죠. 절반은 넘을 것 같죠. 네. 예, 무려 63%입니다. 예. 참 이제 여성이 곳곳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여성이라서 돈 조금 주고 여성이라서 비정규직이고 또 돈 조금 주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여성을 쓰고 이 순환고리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OECD에서 지금 여성이 육아 출산을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가 한국, 일본, 터키 정도거든요. 이 나라의 특징이 여성 차별이 이렇게 구조화돼 있다는 거예요. 임금도 적게 주고 육아 출산은 네 문제고 그리고 육아 출산하고 돌아오면 승진 안 시키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다 여성만 하라고 그러고 근데 왜 그러면 우리 여성 친구들을 교육을 시키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지어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아요.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20, 30대 여성 친구들의 고민은 뭐냐면 대학교 때까지는 평등하게 교육을 받다가 이게 직장이 사회인이 되면 갑자기 차별을 받기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세대는 아니었어요. 우리 세대는 맞아요. 어릴 때부터 아예 오빠 먼저 남동생 그쵸. 먼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떡볶이 한쪽이라도 그렇죠. 오빠가 더 많이 맞아. 먹어야 요즘 되고. 친구들은 애도 한두 명 낳았을 때 세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자라오다가 갑자기 성희롱서부터 시작해서 차별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한 분노가 있는 세대구나. 요즘 이런 걸 느껴서 저 같은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하면 남녀 평등을 이루고 우리 똑똑한 여성 친구들 제대로 공부하고 그다음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일도 할 건지 이런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네, 많이 해야 합니다. 예. 자, 을당에서는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 폭로를 쭉 계속 해볼 생각인데요. 그래서 충격적인 여성 노동 통계를 이야기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통통통, 연호통. 을당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지향합니다. 이름하여 통통통. 연어통 이름이 이름이 이제 막 지은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어때요? 저희가 이거 이름을 오늘 좀 맞추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아까는 회의에서. 여성 이슈, 연호 이슈 그래서 네. 슈슈슈. 네. 아 이번에는 통통통 여성 통계 통통통 네. 연어통. 네. 아 애쓰셨습니다. 아 우리 백이안에 진입 가능합니다. 네네. 자, 이제 막 하는 방송 우리 아니잖아요. 네.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지은 이름도 아닌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막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놀라운 통계 이야기 서프라이즈 남녀 임금 격차 통계입니다. 지혜님, 뭐가 그렇게 서프라이즈한 거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래 단 한 번도 남녀 임금 격차 부분에서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다는 건 다 아실 거죠?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세 가지. 남녀 임금 격차 1위. 네. 그 다음에 산재 1위. 1위. 아, 노인 빈곤율 1위. 그다음 자살 1위. 그다음에 1년 미만 고용자 수 1위. 1위. 그렇게 네네네. 많아요. 근데 그중에 특히 남녀 임금 격차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 약 60% 선이었던 게 그러니까 100대 60이죠.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는 스코어입니다. 전교 1등도 아니고. 예. 단 한 번도.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대학 진학률은 지금 남성보다 높죠. 높아진 거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새삼스럽게 왜 그 얘기를 꺼내시는 그쵸. 거죠? 이건 아실까 싶네요. 남성 정규직 임금이 100일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이 몇일까요? 아, 이건 제가 예전에 통계를 네. 본 적이 있는데 40%가 안 되는 걸로 네, 네. 기억해요. 그렇죠? 35.4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정규직이 100일 때 네. 여성이 한 35% 받는다. 아, 그러니까 그쵸. 100원 받을 때 우린 35원 받는다.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2016년 3월 통계에 아, 따르면 남성 정규직 평균 임금이 350만 원이고요. 여성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124만 원이에요. 124만 원이면 이게 최저임금이 또 안 안 되는데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뭐 시간이 적게 썼다, 적게 일했다라고 하겠네요. 1시간씩이라도 적게 일했다. 네. 뭐 평균 노동 시간이 39시간 정도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사실 그 최저임금이 116만 원 정도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높았어요. 한 120만 원 초반대 시간은 정도. 비슷했을 텐데 네. 그럼 더 낮아졌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더 되는데. 낮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주 40시간 노동인 나라에서 주 39시간 일한다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최고임금이 많네요. 네. 그래서 참 슬프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숫자로 보면 남성은 100명 중 64명이 월 평균 350만 원을 받는다는 거고요. 여성은 100명 중 54명이 월 평균 124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사실 남성은 정규직이 많고 여성은 이제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인 거죠. 네, 맞아요. 더 웃긴 건 우리나라 남성 노동자는 1,000만 명, 여성 노동자는 840만 명이거든요.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보다 적어요. 그런데 비정규직은 여성이 훨씬 많은 거죠. 한숨이 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뭐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다 비정규직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이제 음식 서비스업 맞아요. 비정규직. 얼마 전에 맥도날드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그러니까 시급제 내에서도 그 햄버거를 크루면 4개만 맞아. 선택할 수 있고 크루 위로 가야지 6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차별도 있고요. 그나마 맥도날드는 최저임금 이하로는 안 준다라는 사업장이에요. 아, 근데 철저하게 그거 예, 계산하죠. 예. 한 푼도 더 예. 주지 않아요. 근데 최저임금 이하로 주는 사업장들도 있거든요. 많죠. 거기다가 이제 밥 먹을 시간이 없고 시간 안 줘요. 밥 먹을 장소가 없어서 창고 옆에서 친구들이 밥 먹는 이제 이런 경우도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살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50대 뭐 이쯤 되면 파출이라 해서 불러요. 그래서 매일 이제 불림을 당하는데 오늘은 삼계탕집 가고 내일은 무슨 뭐 설렁탕집 가고 하루 10시간 이상씩 일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또 근로계약이라는 게 거의 없어가지고 한 10시간 12시간 일하면 딱 젊은 친구들이 받는 그 정도의 급여를 받아요. 그래서 항상 이 젊은 친구들이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50대 이상의 분들은 또 그 시간이 더 많이 일하는데도 딱 그 급여를 받는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찜질방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구인 광고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주 6일 근무, 1일 12시간 근무에 170만 원. 170만 원. 예. 그게 아니 170만 원이면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네? 맞나 보다라고 근데 일이 생각을 12시간이잖아요. 하죠. 근로 조건이 근데 주 6일 근무에다가 1일 12시간 근무에 그렇게 준다는 거죠. 최저임금 위반이죠. 예, 명백하게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모르세요, 그런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것 이런 같아요. 걸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시라고요. 안 합니다. 근로감독관님들 다 과로사하게 생겼답니다. 근로감독관이 적은 건 맞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로감독관 1인당 수십만 개의 뭐 사업장을 감당하기 수만 개의 최소한 사업장 감당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노익 때 늘려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여야가 힘합쳐서 싸우겠습니다. 그 요구는 안 해. 공무원 전응원제 때문에 못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 그거라도 넘겨보겠다. 아니면 명예감독관을 만들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정규직 형식으로 명예감독관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게 공무원 정원제 때문이라 그러면 정규직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해. 그럼 뭐 하자고.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로감독관으로 일했다가 이제 그만두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말씀이 근로감독관으로 발령을 나면은 휴직을 그렇게 낸대요. 너무 힘이 들어서 예. 정말 힘들어요. 예, 그리고 그만두는 분들도 많다더라고요. 그게 왜 차이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근로감독을 굉장히 중시하고 노동권을 중시하는 경우는 근로감독관의 입지가 커져요. 그래서 사업장에 가서 근로감독을 하고 할 때 이렇게 하기가 좀 쉬운데요. 이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처럼 끊임없이 노동권을 규제라고 보고 완화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가시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특조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하고 비슷해요. 정부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시키는 건 좌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승진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거쳐오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다 그래요. 근로감독관을 반드시 거쳐야만 노동부에 꽂힌 이 승진까지가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근로감독관을 거치는 코스는 안 좋은 코스래요. 이런 것도 바꿔야죠. 근데 사실 고용노동부가 그 정부 부처 중에서 제일 약체 부처잖아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일하기도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사실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철학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노동을 중시하고 노동에 대한 존중을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 부처의 힘이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노위가 환경하고 노동이 다 있는데 두 개가 가장 약체 부서예요. 그래가지고 환노위에 올려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참 예, 마찬가지예요. 심각합니다. 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예, 네, 노력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예. 자, 이제 세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법법 연호백 가깝고도 먼 법 얘기입니다. 예. 법법법? 연호백. 예, 우리도 백이 있습니다. 네, 법은 말이죠. 이제 우리 사회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성 노동자에게만은 법이 먼 존재가 아니라 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연호백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백이 되는 법 해설로 이제 연호백은 구성이 되는데 혹시 명품백 하나씩들 갖고 계십니까? 있어요. 중원 시민들이 저희 백이고요. 그리고 또 중원수미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다음에 을당 이 팟캐스트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저희 백입니다. 네. 아, 우리 영원지혜님은 무슨 백을 갖고 저는 계시나요? 여성 노동자에 아니겠어요? 아, 네. 네. 여성 노동자 회와 여성 노동자 회를 후원해 주시는 네, 많은 그렇죠. 분들, 예. 지지해 주시는 분들. 네. 팔 수는 없어요. 근데 아주 소중한 그렇지만 네. 아주 소중한 백주인들을 모시고 진행 중인 을들의 당나귀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저임금법 중에서 벌칙 조항을 살펴볼 건데요. 자, 영원지혜님, 최저임금법 벌칙 조항 좀 읽어봐 네. 주세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은 이렇습니다. 뭐 생각보다 약하다.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가 시급 6,03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을 넣으세요. 아니면은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증거를 끌어 모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근로계약서나 임금 입금 통장, 노동시간을 기록한 본인의 일지 같은 것들을 모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예, 좀 복잡하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 들어도 모르겠다. 뭔 소리 하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전화를 거세요. 네. 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예, 전국 어디에서나 1670-1611번입니다. 예, 1670-1611. 네, 네, 기억해 주세요. 네, 실제로 이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일은 잘 없어요. 예. 2015년 한 해 동안 이제 적발된 건수가 919건인데 이거는 본인이 가서 임금체불 진정 넣은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갔다가 적발된 건수만 따진 거예요. 근데 919건인데
이 중에 2%인 19건에 대해서만 사법 처리를 예. 했다고 하죠. 근데 이마저도 이제 과태료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19대 국회에서 오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 어떤 일이 요걸 좀 있었나요? 예, 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임금체불 네. 진정을 하시면 본인이 임금체불 당했다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돼요. 전 그거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노동자가 임금체불 당했다라고 진정을 하면 거꾸로 사업주가 내가 임금체불 한 적이 없다라고 입증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은 입증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라는 네. 논의도 있었는데 물론 통과가 안 됐고요. 근데 그거는 산재도 마찬가지죠. 네, 산재도 똑같아요. 예. 산재도 똑같으니까 사용자 입증 책임을 좀 넣자라고 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예. 거 하나 네.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에서 벌어졌던 과태료 얘기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사처벌 조항이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네.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걸 과태료 한마디로 해서 교통사고 뭐 벌칙금 같은 과태료로 바꾸자. 그 과태료를 이렇게 2천만 원 뭐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은 벌칙을 강화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또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외국도 뭐 과태료가 많고 어쩌고 그러니 그러자. 오케이.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사처벌을 없애는 정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첫째, 반복적으로 이렇게 임금체불을 하거나 최저임금을 안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 더 나아가서 이게 본사들이 이런 걸 제대로 잘 안 할 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점검을 안 하면 본사에도 매기자. 적어도 이 정도는 나오고 그다음에 과태료도 이게 2천만 원이 뭐냐. 그 이상을 해야지. 그래야지 형사처벌에 대한 면책을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없애주는 정도의 이렇게 대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 결렬됐고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 20대 한노위 때 또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20대는 이제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전 좀 걱정스러운 게 네. 그러니까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제 잘 모르시고 음. 고용부가 어떻게 의원들을 설득을 하냐면 이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라고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영역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과태료를 전환하는 게 실효성이 더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2천만 원이라는 게 아주 영세 사업장들한테는 힘든 거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설명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은 동의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일당 이 백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9대 그 환노위 법안소의 기록을 꼭 봐주시고요. 그때 이 논의를 반대했던 그러니까 고용부의 제안을 반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태료를 확실히 올리는 것 이 정도의 조건이 아니라면 전 벌칙 조항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EBS 서브 브랜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자꾸 이제 느낌이 네, 알겠습니다. 국회용 EBS가 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벌칙 조항이 우리나라는 약한데 외국은 좀 세잖아요. 독일에서는 최대 50만 유로, 하나로 6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얼마 전 호주에서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3억 6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해요. 이 편의점주는 최저임금만큼 노동자들에게 입금해주고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참. 세상에 참 나쁜 놈들이 많은데 그나마 이제 호주는 벌금이라도 제대로 때려서 잡아내고 있는데 바닥에서 이제 벌벌 기는 우리나라 법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가장 많아요. 11%. 그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매우 좋아하신 네덜란드 0.3%. 이런 호주나 캐나다가 보통 4, 5% 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칙 조항이 입법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정부가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을 지금 11%인데 향후 몇 년간 5%로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리고 대기업 가맹점,
대기업 프랜차이즈부터 손보겠다. 그리고 대기업 본사 책임져라. 이렇게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입법 전에 고쳐진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중요한데 정부가 빨리 정부가 2017년 투표해 주십시오. 네, 좀 올해하고 내년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팟캐스트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쵸. 또 아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네. 예. 같이 가야죠. 네. 같이 가고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같이 바꿔내고 예.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운 내면서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화이팅! 100일을 행하여. 아니 화이팅 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빡빡이. 네. 화이팅 우리- 한번 해주셔야죠. 자, 팟빵 100기, 팟빵 100기, 팟빵 100기, 화이팅! 너무 노골적이다 우리. 예. 네, 오늘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예. 이것으로 을들의 당나귀기 시즌 2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2는 2016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